겨울왕국, 토이스토리, 스타워즈. 독창적인 스토리에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가슴을 뛰게 한 콘텐츠들입니다. 디즈니 제국이 만들었죠. 원조 콘텐츠 왕국 디즈니의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구독자를 급격하게 늘린 넷플릭스는 물론 토종 OTT인 웨이브, 티빙, 그리고 왓챠 등의 비상벨이 울렸죠.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진출로 뜨거워진 콘텐츠 시장의 경쟁 구도, 모기업들 주가 동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게임과 인터넷 전문 애널리스트인 김현용 현대자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디즈니 플러스 겨울왕국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대단한 콘텐츠 왕국인데 네. 디즈니 플러스가 오늘부터 이제 서비스가 시작됐잖아요.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단은 이제 모바일로 이제 보시려면은 예. 이제 모바일에서 앱스토어 앱 다운을 받으시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디즈니 계정에 간편하게 가입을 하시고 뭐 카드 등록 정도만 하면은 이제 바로 정기 결제 서비스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때부터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또는 이제 IPTV나 이렇게 국내 IPTV 사업자들하고도 직접적으로 지금 협력을 통해서 바로 론칭이 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LG U 플러스 IPTV의 경우에는 이미 결합 요금제가 이제 출시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조금 더 이제 저렴하게 결합해서 이제 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예. 하나는 모바일로 직접 가입하는 것, 또는 이제 다른 이제 번들링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법. LG U 플러스 IPTV를 통해서. 네네. 지금 이 OTT 하면 우리가 얼른 넷플릭스를 떠오르는데 네. 이 디즈니 플러스가 구독료가 더 싸다면서요? 아무래도 후발주자다 보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메리트를 줘야 이제 유저 유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을 고려한 것 같고요. 지금 기본료가 이제 월 9,900원 정도인데 네. 4명 동시 접속이 됩니다. 4명, 예. 4개의 기기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넷플릭스 대비로 한 절반 정도 가격에 그래요? 좀 메리트 있는 가격에 들어왔고요. 다만 이제 넷플릭스가 2016년 1월에 한국에 진출을 했을 때랑은 다르게 한 달 그 무료 사용, 이 무료 사용 프로모션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 국내 OTT 시장, 국내 도유의 컨텐츠에 많은 지금 글로벌 OTT들이 투자를 하는데 네네. 국내 OTT 시장의 전체 지금 구도, 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매년 30%가 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예. 국내 시장이 올해 이제 1조 규모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료 가입자 수 기준으로는 이제 한 1,000만 명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예. 아직까지 시장 규모가 이렇게 작다 보니까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갈 길이 멀구나. 성장의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다. 네. 그렇죠? 네. 이 디즈니 플러스 지금 론칭한 지가 2년이 됐습니까? 2년 정도가 이제 딱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넷플릭스가 훨씬 앞서서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디즈니 플러스의 넷플릭스 추격전 디즈니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이제 속도 측면에서 본다면 넷플릭스가 처음 출시하고 나서 1억 명의 글로벌 유료 가입자를 유치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약 6년 반이었습니다. 6년 반이요? 근데 디즈니는 그거를 거의 한 1년 반 만에 해버렸고요. 한 7개 분기니까 2년이 채 안 걸리는 수준에서 1억 명을 돌파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일단 이제 후발주자지만 그 컨텐츠 카테고리 자체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블, 스타워즈, 픽사,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것들 다 기라성 같은 그런 컨텐츠들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넷플릭스를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벌써 구독자가 한 1억 2천만 명 네. 지금 가깝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강점을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제 갑자기 디즈니의 주가 뉴욕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던데 왜 구독자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고 주가가 7%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매출은 어느 정도 월스트리트의 그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부합을 했는데요. 이익 전망치가 예상보다는 좀 많이 미달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디즈니 플러스의 그 가입자 성장폭 그 부분이 2분기에는 1,200만 명이 넘게 늘었거든요. 근데 3분기에 210만 명밖에 안 늘었습니다. 아, 구독자 증가폭이 좀 둔화됐다. 증가폭이 많이 둔화가 되고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주가 하락으로 어제는 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국내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서비스가 시작되니까 네. 우리 서학개미들 디즈니 주가에도 관심이 있을 텐데 그렇죠. 좀 과거의 주가 동향, 네.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후로 분명 주가 자체는 코로나 때 저점 대비로는 거의 한 7, 80% 올랐다가 예. 지금 다시 한 20% 정도는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예. 다만 이제 현재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는 이제 OTT 모델로 비교적 성공적으로 전환을 잘 했고요. 예. 기존에 이제 글로벌 박스 오피스 영화 시장의 35%를 디즈니 한 개 회사가 거의 점유를 하고 있고요. 폭스까지 인수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30에서 35%를 디즈니가 점유를 하고 있고 또 디즈니 랜드 비즈니스. 그 오프라인이 결국은 이제 리오프닝으로 가게 됐을 때 디즈니 랜드 비즈니스 쪽에서 식음료 쪽이랑 호텔 비즈니스 이쪽이 이제 이익이 올라오고요. 예. 예, 그 지금 이제 디즈니랜드 쪽이랑 나머지 쪽이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도 여기까지 일단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한 리오프닝을 우리가 가정할 수 있고 그리고 디즈니랜드 비즈니스나 영화관 이쪽이 완전히 활성화된다라고 보면은 예. 디즈니의 주가 자체는 상당히 지금 아웃룩은 좋습니다. 전망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면 어제 7% 이상 급락한 게 일부에서는 뭐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예. 한 3천억 불도 약간 이제 깨지는 300조 우리 돈으로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300조가 약간 깨지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디즈니가 이제 뭐 전성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코로나 직전에 예. 연간 영업이익이 거의 한 25조 원 가량 벌었습니다. 25조. 예, 25조, 20조를 버는 회사가 300조 시총이라면 영업이익 대비로 뭐 한 12배, 15배밖에 그밖에 안 안 되는 되네요. 거죠. 예. 퍼가. 미국의 시장 평균 퍼가 19배입니다. 그러니까 퍼가 굉장히 낮은 거네요. 그렇죠. 물론 지금의 이익 기준으로는 아직 정상화가 안 된 상태니까 예. PER이 굉장히 높아 보일 수 있겠으나 정상화를 가정해 본다면 사실 이 300조 원이라는 시가총액 자체의 레벨은 분명히 더 업사이드가 많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디즈니의 이 OTT 서비스 추격이 넷플릭스 추격이 굉장히 빠른데 네. 뭐 저희 오징어 게임으로 히트를 쳤습니다만 네. 역시 넷플릭스가 그래도 지금 잘 나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동향은 어때요? 뭐 흥행 사례라든지 주가라든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넷플릭스가 일단 주가는 디즈니보다 훨씬 좋았고요, 퍼포먼스가. 아무래도 이제 오징어 게임 영향이 없지 않았겠죠. 예. 그리고 가입자 증가 속도도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아무래도 디즈니보다 훨씬 먼저 시장에 진입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도 넷플릭스는 쭉 올라와서 300조. 예. 디즈니는 약간 빠지면서 300조. 그래서 거의 지금 만나 있는 상황이고요. 넷플릭스로서는 굉장히 이제 역사적 고점을 계속 경신해 나가는 그림이고 예. 흥행작을 보더라도 지금 최근에 아시아 및 글로벌에서 대흥행한 오징어 게임 빼고도 예. 뭐 브리저튼이나 뭐 너의 모든 브리저튼. 것, 기묘한 이야기, 종이의 집 이런 예. 것들이 글로벌 흥행하면서 시즌 2, 3가 아니라 4, 5, 6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굉장히 긴 흐름으로 이 넷플릭스 유료 가입자들을 계속 묶어둘 수 있는 이런 흥행 컨텐츠의 라인업들이 계속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그게 예. 자꾸 이제 축적이 되는 단계까지 진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뭐 넷플릭스의 강점 다양하게 많은데 지금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뭐 양강 구도처럼 네. 보이지만 네, 사실 우리 애플 TV도 얼마 전에 서비스를 시작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해외 이제 글로벌 OTT는 세 군데가 지금 이제 사업을 맞습니다. 시작을 했고 네. 어떻게 봅니까? 이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 TV의 네. 대결 양상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넷플릭스 디즈니의 양강 구도로 굳어질 것이다 양강 라고 구도로? 보고요. 아. 제가 뭐 애플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애플 TV로만 봤을 때는 분명히 돈은 많죠. 네. 근데 상당한 후발주자고 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컨텐츠 업체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대목이 뭐냐면 예. 누적으로 얼마나 갖고 있느냐입니다. 컨텐츠를 누적으로 누적으로. 디즈니 캐릭터가 나온 지가 100년이 넘었고요. 그렇죠. 넷플릭스도 사실 굉장히 신생기업 같지만 업력이 97년에 설립됐습니다. 23, 4년 정도 업력이 되고 그때부터 지금의 OTT 서비스 컨텐츠 사업을 한 것도 벌써 10년 넘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되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애플 TV가 글로벌로는 자국 시장인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하겠지만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의 양강 구도로 상당히 굳어질 것이고요. 예. 또 이들의 경쟁에서 봐야 되는 대목은 네. 넷플릭스는 다소 좀 자극적이고
네. 성인을 지향하는 컨텐츠들이고요. 다양한 장르가 또 있죠, 넷플릭스는. 그렇죠. 네. 다양한 장르가 이제 근데 대부분은 B급 컨텐츠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인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 오히려 현실을 더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고, 디즈니 플러스는 사실은 좀 더 가족적이고, 그렇죠. 예, 또 뭐 키즈 쪽도 굉장히 잘 특화가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이 약간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조금 양분하는, 기본적으로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만 네. 또 일정 부분은 시장을 나눠 가지는 그런 구도로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글로벌 OTT 얘기만 할 수는 없고요. 글로벌 OTT의 진출을 바라보는 국내 OTT, 네. 웨이브, 네. 티빙, 왓챠. 네. 좀 속이 답답하겠어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렇죠. 좋은 콘텐츠들 지금 많이 제작을 하고 있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국내 이제 웨이브나 티빙 같은 경우에 정말로 사활을 걸었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공격적인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숫자로 본다면은 예.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1조 원을 컨텐츠에 쏟아붓겠다. 5년간 1조 원 예. 쏟아붓겠다, 웨이브가. 국내 시장 규모를 감안해 보면 넷플릭스가 1년에 5천억 쓰는데 무소불위의 1위잖아요. 컨텐츠 투자로. 근데 그거 대비로 이제 연평균 2천억이니까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티빙 같은 경우에도 예. 국내 쪽 오리지널 컨텐츠 투자도 투자고 예. 또 하나 이제 네이버와 손잡고 예. 동남아 쪽을 먼저 나가보겠다. 해외로 진출하겠다. 동남아로요. 예. 네. 그렇게 이제 웨이브랑 티빙을 중심으로 이제는 국내도 OTT 오리지널 컨텐츠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투자도 늘고 있고 예. 웨이브나 티빙에서만 과거에는 SBS에서 틀고 웨이브에 예. 올리고 예. 같이 동시 방영을 했었다면 웨이브에서만 볼 수 있는. 웨이브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 티빙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 이제 늘어납니다. 실제로 몇 개 있고요. 그래요? 네. 뭐 지금 보니까 디즈니 플러스 진출에 맞춰서 웨이브가 네. 웨이브에서만 볼 수 있는 거 네.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네, 맞습니다. 뭐 이걸 지금 오늘 다 공개한 거죠? 예, 정치 시트콤이고요. 예. 예, 그런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와 같은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예. 내년도에 또 주지훈 씨 주연의 영화도 있고요. 영화도 있고. 예, 제목은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예. 어쨌든 이제 그런 오리지널 영화, 예. 그다음에 또 그런 오리지널 드라마, 시트콤 이런 쪽으로 웨이브도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예. 티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티빙도. 티빙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이미 예능이나 드라마 쪽으로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예. 국내 OTT들 중에서는 이 두 개 기업, 웨이브와 티빙의 예. 각축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웨이브가 조금 앞서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뭐 매출로만 본다면 웨이브가 좀 많이 앞서 있고요. 많이 앞서 있고요. 작년 매출이 웨이브가 티빙 대비로 한 2배 반 예. 정도로 덩치가 제법 차이가 납니다만 또 티빙 같은 경우에는 또 네이버를 2대 주주로 끌어들이면서까지 예. 굉장히 공격적인 사업 확장 의지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CJ 그룹의 그 컨텐츠들, 예. 예능, TVN, OCN의 그런 컨텐츠들이 또 엠넷도 있고요. 예. 그런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OTT가 좀 당분간은 치고받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글로벌 OTT, 네.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데와 네. 국내 OTT의 대결에서 네. 우리 국내 OTT 회사들이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이 글로벌 OTT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뭐 컨텐츠의 비결,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고유한 컨텐츠여야 되나요? 그렇죠. 일단은 이게 넷플릭스나 디즈니는 워낙 자본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대작 드라마로 한 판 붙자 이렇게 가면 승산이 적을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예능 쪽이 제작비도 좀 상대적으로 작고 근데 독특한 아이템이 터졌을 때는 사실 그 임팩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능과 드라마를 이제 균형을 맞춰서 가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예능과 드라마를 균형 있게. 예, 왜냐하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저도 매일같이 들락날락하지만 네. 의외로 국내 예능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넷플릭스에. 예,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예능 쪽에서의 컨텐츠 차별화 이 부분이 사실 많은 국내 소비자들이 그 유저들이 웨이브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별화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그동안 논란이 됐는데 넷플릭스가 컨텐츠를 보내는 그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 넷플릭스 부사장까지 와서 네. 그렇게 했는데 네. 새로 들어온 디즈니 플러스는 그러면 사용료를 어떻게 내는지 네. 넷플릭스가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넷플릭스는 끝까지 내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이유로 이제 망중립성. 예, 그래서 통신 사업자의 망을 사업자에 따라서 차별할 수 없다. 네. 예, 그 논리로 지금
지금 가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소송이 아직은 진행 중인 건이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 지금 막 들어온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우회 경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망사용료 일부를 지불하고 있거든요. 우회 경로. 예. 그래서 그러면은 형평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디즈니 플러스는 일부 내는 구도로 해서 국내 컨텐츠 생태계와의 어떤 상생 내지는 공존을 표방하면서 들어왔는데 넷플릭스는 이미 들어온 지도 거의 6년 차고 또 뭐 잘 되고 있잖아요, 영업이. 오징어 게임으로. 예, 뭐 매출도 1위고 그런 상태에서도 이 부분을 완전히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뭐 계속 이렇게 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OTT 서비스 시작을 계기로 본 국내 컨텐츠 경쟁 구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